새벽 4시 서울 외곽 다세대 주택과 오래된 건물들 사이에 낀 작은 편의점 하나. 낮엔 별로 눈에 띄지 않지만 새벽이 되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곳.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들과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스치듯 지나가는 시간.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 남자는 항상 조용했다. 들어와서 말없이 냉장고 앞에 선다. 거기서 바나나 우유 하나를 꺼내든다. 계산대에 올리고 짧게 인사를 건넨다. 수고하세요. 그러곤 돌아선다. 딱 그게 전부였다. 3년째 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행동. 그 시작은 아주 평범했다. 그냥 새벽에 들러 간단한 음료 하나 사는 손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기다려졌다. 김철수 65. 한때는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이라는 말을 듣던 공장에서 일했다. 쇠내음과 기계 소리 속에서 30년을 버텼다. 쉬지 않고 일만 했고 정년이 되자 자연스럽게 떠났다. 떠나고 나니 집에 혼자 남겨진 시간이 참 낯설었다. 아내는 2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타지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빴다. 그렇게 집안은 늘 조용했고 저녁이면 TV를 켜놓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밤 10시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작은 사무실 건물에 야간 경비 일을 한다. 그 일마저 없었다면 철수는 더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새벽 2시 늘 같은 알람 소리에 일어난다. 간단히 세수하고 커피 보온병을 채운다. 사무실 1층 경비실에서 CCTV를 보며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시계가 3시 50분을 가리키면 무릎을 펴고 조용히 일어난다. 그의 하루 중 가장 규칙적인 시간. 그리고 가장 기다려지는 10분. 서울 골목을 천천히 걸어 편의점으로 향한다. 도시의 새벽은 차갑지만 그곳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어딘가 익숙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말없이 바나나 우유 하나를 꺼내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익숙한 그 한마디. 그것이 그의 하루를 마무리 짓는 인사였다. 편의점 주인 박미숙. 55. 젊은 시절엔 아이 둘을 키우며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하루가 짧았다. 그런데 15해 전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를 맞고 그 뒤로 무리한 투자 끝에 집까지 날리고 떠났다. 남은 건 아이들, 그리고 이 작은 점포 하나였다. 처음엔 무섭고 막막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울 시간도 없었다. 밤을 지새우고 새벽을 열며 이 편의점을 지켜왔다. 자식들은 이제 독립했고 혼자 남은 이 공간이 어느덧 그녀의 전부가 되어 있었다. 새벽 3시 반이면 편의점 불을 켠다.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눈물이 날 만큼 외로운 시간.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다. 새벽 4시가 가까워질 즈음 자꾸만 시계를 확인하게 됐다. 오늘도 오시겠지? 그냥 바나나 우유 하나 사가는 손님인데 그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놓였다. 그날도 어김없이 문이 열렸다. 그는 말없이 냉장고 앞으로 가서 바나나 우유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계산대로 와서 늘 그렇듯 인사를 건넸다. 수고하세요. 미숙은 그 말에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조심히 가세요.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길었다. 서로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긴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10분이 따뜻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 준다는 것. 그건 생각보다 큰 위로였다. 그날 이후로 미숙은 매일 바나나 우유 냉장고 문을 먼저 닫고 계산기 옆에
자그마한 종이컵 하나를 더 꺼내 두곤 했다. 혹시나 그 사람이 따뜻한 무언가를 찾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철수는 오늘도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무렇지 않은 듯 늘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 바나나 우유 하나에 담긴 마음은 서로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지던 초겨울. 편의점 안은 여느 때처럼 따뜻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녀도 괜히 말을 보태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그냥 같이 있는 듯한 느낌. 말없이 웃어주는 얼굴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이. 그렇게 조용한 정이 쌓이고 있었다. 미숙은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이 오전 7시부터 9시였다. 출근길 직장인, 학생들, 근처 병원 간호사들이 우르르 들이닥쳤다. 그 시간만큼은 숨 돌릴 틈이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머릿속 한구석엔 늘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오늘 새벽 그분은 잘 다녀가셨나? 그는 늘 같았지만 그녀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철수도 그랬다. 경비실에서 CC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시계 바늘이 3시 50분을 향하면 괜히 손이 바빠졌다. 입고 나갈 외투를 고르고 커피가 식진 않았는지 보온병을 한 번 더 만져본다. 그리고 편의점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걸을 때면 희미하게 켜진 간판 불빛에 괜히 안도하게 된다. 그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준다는 것이 이상하게 고마웠다. 그날 새벽도 그는 편의점 문을 열었다. 그러자 그녀는 이미 계산기 옆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바나나 우유를 들고 오는 걸 알았다는 듯 습관처럼 미리 준비된 계산. 두 사람 모두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졌다.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항상 조심히 다녀가세요. 짧은 인사, 똑같은 말. 하지만 그 안엔 기다렸어요와 고마워요가 섞여 있었다. 미숙은 문이 닫힌 뒤에도 한참을 서 있었다. 자동문이 완전히 닫히고 나서야 작게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오늘도 다행이다. 그녀는 이제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을 반복이 아니라 기다림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에게도 그 시간은 다르지 않았다. 편의점을 나서며 커피 한 모금을 마셨다. 입안에 남는 미지근한 단맛, 그리고 가슴 안에 번지는 알 수 없는 감정.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에게 기다려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힘이 생겼다. 그날 밤 미숙은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청소를 했다. 문 앞 유리문에 묻은 자국을 천천히 닦았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투명한 문으로 얼굴이 잘 보였으면 해서였다. 철수는 그 다음 날 바나나 우유를 들고 나오며 잠깐 망설였다. 무심코 놓여있던 신제품 커피 우유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들어보다가 다시 원래대로 바나나 우유를 골랐다. 익숙한 것이 좋은 날이었다. 그녀와의 시간처럼. 그녀는 또 한 번 미소 지으며 계산을 했다. 이젠 익숙해진 그 손놀림. 그러나 매번 그 시간이 새로웠다. 편의점 문이 닫히고 조용한 새벽이 되면 서로는 다시 혼자가 된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에도 외롭지 않았다. 왜일까?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하나만으로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기분. 그들이 아직 모르는 것. 이 감정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서로의 새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새벽은 유난히 추웠다. 유리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유독 날카롭게 느껴지던 시간. 편의점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섰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그의 걸음이 느렸고 손끝이 유난히 빨갛게 얼어 있었다. 그는 바나나 우유를 꺼내 들었지만 그 순간 조용히 기침을 2번, 3번 연거푸했다.
무심한 듯하지만 깊게 젖은 기침. 미숙은 카운터 뒤에서 멈춰선 채 그를 바라봤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 밑엔 어딘지 모르게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계산대에 바나나 우유를 내려놓으며 그는 말했다. 날이 제법 춥네요. 짧은 인사에 미숙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의 목소리가 한층 잠긴 걸 느꼈다. 그가 돌아선 뒤에도 미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그가 오기 전 그녀는 조용히 하나의 음료팩을 꺼내 계산대에 올려두었다. 작은 생강차 한 팩. 미숙은 포장지의 글자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손에 꼭 쥐고 기다렸다. 문이 열렸다. 그가 들어왔고 바나나 우유를 들고 카운터에 다가왔다. 그 순간 미숙이 조용히 생강차를 함께 내밀었다. 서비스예요. 감기 기운 있어 보이셔서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눈에 띄게 당황한 얼굴.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이런 건 안 받아도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표정엔 오랜만에 피어난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편의점 앞을 나서며 그는 한참을 주머니 속 생강차를 만지작거렸다. 버리기도 그냥 마시기에도 아까운 그것.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걸 그는 오래도록 느끼고 싶었다. 며칠이 지나 이번엔 철수가 무언가를 들고 나타났다. 바나나 우유와 함께 손에 들린 비닐봉지 하나. 비닐 안에는 갓 찐 듯 김이 나는 호빵 2개가 들어 있었다. 어제 길에서 파는 거 보고 샀어요. 하나 드세요. 그 말에 미숙은 놀라며 손을 저었다. 아유,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올랐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그 작은 호빵 하나가 여태 그녀의 하루를 따뜻하게 데워줄 거라는 걸 철수는 몰랐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엔 작은 선물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미숙이 새로 들어온 과자를 하나 건네면 철수는 붕어빵이나 호떡을 들고 왔다. 요즘 새벽에 파는 붕어빵이 맛있더라고요. 정말 달콤하네요. 오랜만에 먹어보는 맛이에요. 두 사람의 말은 여전히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점점 깊어져 갔다.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고 눈빛이 먼저 반응하는 관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챙기는 사이가 되고 있었다. 편의점 냉장고 안의 바나나 우유는 이제 그냥 음료가 아니었다. 그건 약속이었고 안부였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하루의 인사였다. 그리고 어느새 그 인사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건 어딘가 허전한 일이 되어버렸다. 서로의 하루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가 오지 않으면 그녀는 괜히 문 밖을 자꾸 바라보았고 그녀가 잠시 밖에 나가 있으면 그는 편의점 안을 두리번거리며 기다렸다. 그들은 이름도 번호도 몰랐지만 서로의 하루에서 빠지면 허전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비가 왔다. 빗줄기는 잔잔했지만 유난히 기온이 낮았다. 철수는 젖은 우산을 접으며 조용히 들어왔고 그 모습을 본 미숙은 자연스럽게 우산을 받아 거치대에 놓았다. 오늘은 많이 추우시죠? 미숙의 말에 철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요즘 들어 몸이 전보다 빨리 식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미숙은 찜찜한 마음이 들었다. 자꾸만 건강 걱정을 하게 되는 나이가 됐다는 걸 두 사람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계산을 마친 뒤 그가 나가기 직전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몇 살이세요? 철수는 돌아서며 웃었다. 65이에요. 왜요? 그냥요. 저보다 조금 많으시네요. 그날 밤 미숙은 혼자 점포 정리를 하며 철수의 나이를 곱씹었다. 65. 그리 멀지 않은 숫자였다. 자기 나이는 55.
어느 순간 그렇게 되었고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 지도 오래지 않았다. 며칠 뒤 철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편의점 일도 쉬운 건 아니죠? 익숙해져서 그렇지 몸은 힘들죠. 혼자 하다 보니까 저도 야간 경비 일을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사람이랑 대화 한마디 안 하고 하루를 넘긴다는 게 참 이상하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미숙이 고개를 들었다. 혼자 계세요? 철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2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쓰러졌고 손 쓸 틈도 없었죠. 그 이후로는 그냥 혼자 조용히 지내요. 미숙은 손에 들고 있던 물티슈를 내려놓았다. 말없이 그의 얼굴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비슷해요. 남편은 집을 나간 지 10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미친 듯이 원망했는데 이제는 그 원망마저도 무의미해졌어요. 사람이 그렇게 무뎌지더라고요. 두 사람의 눈길이 잠시 마주쳤다. 그리고 그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걸 전달하고 있었다. 외롭다는 게 뭔지 아는 사람들, 상처가 깊어서 되려 조용히 웃을 수 있는 사람들. 그날 이후 그들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을 말없이 서로에게 던지고 작은 단서로 그 답을 알아가고 있었다. 그는 그날 이후부터 편의점에 들어설 때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녀는 계산을 마친 뒤 꼭 한마디라도 더 말을 붙이게 됐다. 오늘은 경비실 따뜻해요? 네. 커피 덕분에요. 짧은 대화. 하지만 그 대화 속에서 그들은 아주 천천히 서로의 마음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다. 어느 날 미숙은 진열을 하다 손을 베었다. 작은 상처였지만 피가 났고 그 시간에 마침 편의점에 들른 철수가 그 모습을 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계산대 옆 비상함에서 밴드를 꺼내왔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으로 그녀의 손가락에 감아주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작게, 아주 작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훨씬 조용한 공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날 새벽 4시 편의점 안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커피 머신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냉장고의 콤프레서가 일정한 소리를 냈다. 미숙은 무심히 계산대 옆 종이컵을 정리하다가 문득 시계를 바라봤다. 4시 1분. 이상했다. 그는 항상 3시 59분에서 4시 사이에 들어왔다. 정확했다. 늦은 적이 없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4시 6분. 바나나 우유가 들어있는 냉장고 문 앞에 그는 여전히 서 있지 않았다. 미숙은 괜히 냉장고 문을 한 번 열었다 닫았다. 익숙한 기척이 없는 새벽이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다. 그는 오지 않았다. 그날 하루 종일 미숙은 편의점 안에서 그의 그림자를 찾고 있었다. 현관 센서가 울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고 문이 열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들어오는 건 다른 손님뿐. 익숙한 발걸음, 익숙한 미소는 없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괜히 평소보다 진열을 빠르게 끝냈다. 화장을 조금 더 꼼꼼히 했고 바나나 우유 냉장고 문 앞을 지나치며 괜히 한 번 멈췄다. 그리고 3시 59분. 정확하게 문이 열렸다. 그였다. 여전히 조용히, 여전히 단정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바나나 우유를 들고 계산대로 왔고 평소처럼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했다.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그 순간 미숙은 참으려던 말을 뱉고 말았다. 어제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는 잠시 멈칫했다. 놀란 표정. 하지만 곧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다. 아, 건물에 누가 점검하러 와서요.
갑자기 교대 근무가 꼬였어요. 연락도 드릴 수 없고 말을 마치고 나서야 철수는 깨달았다. 연락도 드릴 수 없고 그 말이 얼마나 이상한 문장인지. 그들은 아직 이름도 번호도 모르는 사이였다. 그런데 그는 연락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미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괜히 걱정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고 계산대 앞에 마주 서 있었다. 그 짧은 정적이 서로에게 당신이 소중하다는 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날 밤 편의점 셔터를 내린 미숙은 천천히 계산대를 닦았다. 그리고 문득 그가 안 오던 새벽의 공기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떠올랐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 불빛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다. 그녀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 왜 그리 다행으로 느껴졌는지 모를 일이었다. 아직 그들은 확신하지 못했다. 이 감정이 호감인지 의지인지 혹은 습관인지. 하지만 단 하나,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 이제 분명해지고 있었다. 일요일 새벽, 편의점 안은 그 어느 날보다 조용했다. 정리된 진열대, 깔끔하게 접힌 봉투들, 따뜻하게 데워진 커피 머신, 모든 게 평소와 같았지만 그 시간에 그가 없다는 것만이 달랐다. 4시 3분. 문은 열리지 않았다. 4시 15분. 누군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게 새벽은 지나가고 미숙의 마음은 어딘지 허전했다. 사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일요일은 철수가 근무를 쉬는 날이라는 걸. 며칠 전 그가 말했었다. 주말에는 다른 경비원이 들어와요.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문이 열릴 것 같다는 착각을 한참이나 했다. 문득 자신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저 손님일 뿐이었던 그 사람이 이제 하루의 루틴이 아니라 감정의 중심으로 다가와 있었던 것이다. 월요일 새벽, 미숙은 유난히 커피를 진하게 탔다.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입가에 힘을 주고 웃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그였다. 익숙한 걸음으로 들어와 바나나 우유를 집어들고 언제나처럼 계산대 앞에 섰다.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그 순간 미숙은 웃으며 말했다. 주말에 안 오시니까 허전하더라고요. 말이 끝나고 난 뒤 그녀는 스스로 놀랐다. 너무 자연스럽게 내뱉은 속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철수는 조금 놀란 듯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망설임 끝에 말했다. 저도요, 편의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짧은 대답이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른 단계로 옮겨 놓았다. 며칠이 지나고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맑았다. 편의점 앞 나무에 봄꽃이 조심스럽게 피어나는 날이었다. 바나나 우유를 들고 계산을 마친 철수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박미숙 씨, 미숙은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조용하고 조심스럽고 아주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미숙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야. 좋죠. 그들은 그렇게 처음으로 편의점 바깥에서 만나게 되었다. 근처 24시간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멋쩍은 미소만 짓다가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냈다. 철수는 아내와의 마지막 순간을, 미숙은 남편이 떠난 날의 공허함을 처음으로 입 밖에 꺼냈다. 그냥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누군가 있는 게 더 무서우면서도 좋더라고요. 저도요. 혼자라는 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 편안함이 외로움이었단 걸 알겠더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진심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카페를 나서며 철수는 편의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일도 거기에서 뵐게요. 미숙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늘 그렇듯 새벽 4시예요. 철수와 미숙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누구의 눈에도 자연스러워 보였다. 매일 새벽 4시 편의점에 나타나는 남자와 그를 기다리는 여자. 짧은 인사와 가벼운 선물, 때로는 함께 나누는 커피 한 잔. 그 모든 순간이 그들만의 리듬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눈치채기 시작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되게 밝으세요. 그 말에 미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그냥 잘 자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어느 날 낮 편의점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건물주였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사장님,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사무적인 말투,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통보.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30% 인상하려고 합니다. 30%요? 요즘 이 주변 시세가 올랐잖아요. 다른 브랜드 프랜차이즈에서 들어오고 싶어 해서요. 미숙은 멍해졌다. 그가 떠나간 후에도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장부를 펼쳐보아도 답이 보이지 않았다. 15년 동안 지켜온 자리, 겨울 새벽에도 여름 더위에도 문을 열었던 그 공간이 순식간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미숙은 고민 끝에 철수에게 말했다. 혹시 편의점 그만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갑자기요. 왜요? 건물주가 임대료를 많이 올린대요. 계산해 보니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철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퇴직금 일부 남아 있어요. 어차피 쓸 데도 없고. 그 돈으로 임대료 일부를 같이 부담하면 되지 않을까요? 미숙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용히 말했다. 철수 씨, 고맙긴 한데 그럴 수는 없어요. 철수는 당황했다. 왜요? 저희 사이에 너무 부담스럽다면 그냥 동업자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린 아직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선 긋는 말이기도 했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말이기도 했다. 철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괜한 말씀 드렸네요. 그는 바나나 우유를 들고 말없이 편의점을 나섰다. 미숙은 그가 사라진 문을 한참 바라보다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정말 고마웠어요. 그 마음만으로도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변했다는 걸. 철수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와 바나나 우유를 들고 아무 말 없이 계산만 했다.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그 인사도 없이 그저 짧게. 계산이요. 미숙도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어깨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공기에서 예전의 온기가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문을 나서는 걸 보며 미숙은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까? 며칠째 철수는 편의점에 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늘 미숙의 눈길을 피했고 대화는 계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말뿐이었다. 미숙은 알 수 없었다. 그의 진심이 서운함이었는지 아니면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다만 분명한 건 이전처럼 편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그는 오지 않았다. 4시 문은 조용했다. 4시 10분 미숙은 괜히 냉장고 문을 열고 바나나 우유 진열 위치를 정리했다. 4시 20분 편의점 앞 도로를 바라보며 누가 지나가나 살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결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흘째가 되자 미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가 근무하던 사무실 근처까지 찾아갔다.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들어가진 못했다. 그를 부르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그녀에겐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혼자 돌아오는 골목길, 불 꺼진 편의점 간판이 이상하게 외롭게 느껴졌다. 그날 밤 미숙은 결심했다. 편의점을 정리하기로. 건물주에게 다음 달 말까지라고 전화를 걸었고 계산대를 정리하면서 15년을 함께한 이 공간에 조용히 작별을 준비했다. 미숙은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그 사람도 편의점도 다 지나가는 인연이었나 봐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 한편 철수도 경비실 창문 너머로 편의점 불빛을 바라보며 여전히 미숙을 떠올리고 있었다. 너무 성급했나? 그냥 손님과 사장 관계였는데 내가 괜히 착각한 걸까? 새벽 4시가 되면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가슴은 자꾸만 편의점 쪽으로 쏠렸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자존심과 후회 그리고 두려움이 그를 한자리에 붙잡아 두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가장 길고 가장 차가운 일주일이 흘러갔다. 그날 오후 철수는 우연히 편의점 앞을 지나가게 됐다. 퇴근길 일부러 다른 길을 돌고 돌았지만 결국 발걸음은 그 골목을 향하고 있었다. 멀리서 보이는 간판 아래 한 줄기 바람에 흔들리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임대문의 마이너스 다음 달 입주 가능. 순간 가슴 한 켠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걸음을 멈췄다. 한참을 서서 바라보다 결국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미숙 씨, 그의 목소리에 미숙은 고개를 들었다. 2주 만에 다시 마주한 얼굴. 침묵이 흘렀고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정말 정리하시는 거예요? 미숙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음 주에 나가요. 철수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선 채 물었다. 그럼 다른 데서 다시 하시나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젠 그만하려고요. 나이도 있고 혼자서 계속하기엔 이제 좀 버겁네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을 뜸 들인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때 제 말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죠? 도와드리고 싶다는 말 부담스럽게 들렸을 거예요.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엔 후회와 미안함이 고여 있었다.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 말 고마웠어요. 정말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도움을 받는 게 겁났어요. 말을 마친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사실 그 뒤로 철수 씨 안 오는 날들 많이 힘들었어요. 철수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매일 4시가 되면 이 편의점 생각이 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봤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돌아가지 못했던 감정이 눈빛을 타고 오갔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요. 그만큼 진심이셨던 거잖아요. 조용한 고백, 말없는 위로 그 순간 그들은 알았다. 서로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편의점 문은 그대로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제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미숙은 웃으며 말했다. 다시 동업자 얘기하실 건가요? 철수도 웃었다. 이번엔 진짜 동업자 말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서 있었다. 익숙한 바나나 우유 진열대 앞 카운터 너머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얼굴.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더 이상 손님과 사장,
경비원과 점주가 아니라 같은 공간을 함께 지키는 사람과 사람이었다. 그럼 해보실래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편의점 동업. 이 나이에 뭐가 무섭겠어요.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동업자님. 두 사람은 그렇게 15년 동안 미숙 혼자 지켜왔던 편의점을 이제 함께 다시 열기로 했다. 2주 후 새 간판이 걸렸다. 철수앤드 미숙 편의점. 동네 사람들은 지나가다 한 번쯤 되묻고 웃었다. 정말 이름이에요? 네, 진짜랍니다. 두 분 딱 잘 어울리시네. 철수는 편의점 일을 하나하나 배워나갔다. 처음엔 계산기조차 익숙하지 않았고 진열할 물건을 엉뚱한 자리에 놓기도 했다. 이건 라면이 아니라 칫솔이에요. 아, 이건 거기에 놓으면 안 되는 거군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워가면 되죠. 미숙은 인내심 있게 가르쳤고 철수는 서툴지만 매일 웃으며 따라했다. 낮에는 미숙이, 밤에는 철수가 교대로 근무했다. 교대 시간에는 둘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이야기했다. 오늘 어떤 손님이 들어왔는지, 어떤 과자가 잘 팔렸는지 아무것도 아닌 대화였지만 그 시간만큼은 둘 다 조용히 행복했다. 어느 날 밤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치고 나서 철수가 말했다. 미숙 씨, 우리 결혼할까요? 갑자기요? 매일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하루 시작도 같이 하고, 마무리도 같이 하고, 이미 가족 같은데 뭐. 미숙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이 나이에 결혼이라니 우습잖아요. 잠시 침묵 그리고 그녀가 작게 말했다. 저도요. 몇 달 뒤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다. 편의점 단골 손님들, 철수의 아들, 미숙의 딸, 가족과 이웃들이 둘러싼 작은 마당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서약을 나눴다. 남은 생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했던 그 사랑은 이제 누구보다 따뜻한 삶이 되어 하루하루를 쌓아가고 있었다. 새벽 4시 편의점 문이 열렸다. 철수가 들어오고 미숙이 웃으며 커피를 건넸다. 수고했어요. 오늘은 바나나 우유 말고 따뜻한 거 어때요? 좋죠, 여보. 함께하는 새벽,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고요한 시간이 이제는 두 사람의 시간이 되었다. 편의점 간판 불빛 아래 작은 글씨가 반짝였다. 철수앤드 미숙 편의점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따뜻한 공간이었다.